여기는 대만입니다. 우리가 찾아온 대만은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을 합한 것보다 조금 적은 면적에 2천만 이상 되는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와보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 광활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이 급속한 산업화를 하고 있고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속에서 농촌도 상당히 도시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만이 이처럼 급속한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농촌의 기본적인 힘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의 이러한 기본적인 힘, 즉 농민들의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농민들은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대만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대만의 북회귀선을 지나고 있는 남서부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으로 자이현 계구향이라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향은 우리의 면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정구역입니다. 계구향은 인구 2만에 4,200여 호가 살고 있으며 그중 농가 호수가 3,000여 호쯤 되는 농촌 마을입니다. 대만의 농촌 환경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농로가 잘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 특별히 눈에 띄며 야자수나 바나나 같은 것이 그런대로 이국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농촌 주택은 대개 디귿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알맞은 크기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거의 모든 농가마다 농업용 운송차와 오토바이가 갖춰져 있고 경운기를 비롯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등 현대화된 농기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도 우리 농촌보다 풍요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이현 계구향은 모내기가 막 끝난 비교적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었습니다만 바로 옆으로는 이삭이 팬 벼도 눈에 띄어서 이무작은 물론 삼무작도 가능한 자연적 혜택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좁은 땅일지라도 집약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선 이곳 농촌의 영농 기계화와 노동력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논의 경우는 경지 정리를 막 끝낸 후 육조식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벼농사는 거의 기계화되어 있는데 이 논의 경우도 이양기를 다루는 사람, 보식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등 세 사람의 인력만으로 2헥타르의 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배수로 시설은 어느 곳이나 잘 돼 있어서 물 걱정은 없었으며 특이한 것은 모내기에 필요한 모를 농가마다 직접 기르지 않고 육묘센터라는 곳에서 구입해다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육묘센터는 계구향에만 5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900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넓은 건물 안에는 쇠토기를 비롯해서 종자와 육묘 상자 등이 가득했는데 말하자면 모를 기르는 전문 공장인 셈으로 개인이나 농민 단체 등에서 운영합니다. 농가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모를 미리 이 육묘센터에 계약하고 구입함으로써 그만큼의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장 앞으로 꽤 넓은 육묘장이 있는데 보통 이모작을 기준해서 6월과 12월에 2차례 육묘를 하며 육묘 기간은 한 달 정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면 6명 정도가 작업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수육이라서 그런지 주인과 휴가 나온 아들만이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농가는 다른 농가의 육묘 이양 작업을 해주어 수입을 얻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농업 수입보다는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수입이 많다는 아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버는 소득과 아버님의 소득을 좀 비교해 주십시오. 我是我爸爸的老大，第一个男孩子。我底下还有个妹妹，2个弟弟。那目前呢，我们4个人都有工作。我的工作目前是个就是工程师，电脑工程师，在国际机场上班。我妹妹呢是个护士，她是个麻醉护士。我弟弟大弟弟呢，他是个工程师，是一个硬体的工程师，他现在也在一家这个工厂工作。比较小的弟弟呢，他现在是个读军校，是个军人。那这个我爸爸
它主要的收入在农业上主要的收入，每一期呢大概会有40万左右的收入，这是个每一期来算。那我跟我妹妹、我弟弟们每半年来算的话，我们总共的收入大概是45万。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 이렇게 가축을 이용해서 논밭을 일구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밭농사를 하는 곳을 찾아봤는데 이곳에서도 대부분 기계를 사용해 두둑을 고르고 고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에 내놓을 양배추와 파슬리를 재배하기 위해 파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만 농촌에도 예외 없이 젊은이가 없어 대부분 장년층이나 노령자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손은 어렵게 구하고 있었고 따라서 농업의 기계화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은 노동력 감소 때문에 그리고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벼농사의 경우는 논가리, 모내기, 벼베기 등 거의 10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에는 농업기계화 가속 추진 4개년 계획을 세우고 77년에는 농업기계화 기금을 설치해서 영농기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는 그 자금을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줘서 기계화율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콩을 자동으로 파종하고 있는 것인데 대만은 사탕수수 수확의 기계화를 시발로 지금은 밭작물 재배와 수확에 있어서도 농업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台湾的农村的劳动力确实有老化和妇女化这种情况，而且劳动力确实也不够。为了应付这种情况，我们采取的最重要的措施，也是最有效的措施，就是农业机械化，用机器来代替劳动力。目前，我们就耕地来讲，98%的农地都是由机器来耕种。就水稻的插秧来讲，机器使用的程度也超过了90%，收获也超过了80%，甚至于干燥也超过了60%。所以简单来讲，就是我们用机器来代替劳动力，来避免农村劳动力的缺少。 일손이 부족해도 농사를 가능토록 한 작은 사례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잘 포장된 농로를 따라 농업용 운송 차량들이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오토바이를 손쉽게 타고 다니며 고정되어 있는 양수기로 필요할 때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수리시설은 이미 1980년 이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신주마다 스위치 시설과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서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계화 부수시설의 간편화 또는 자동화는 비단 농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축산 부분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대만에는 이런 시설과 규모의 오리 농장이 우리 양계장만큼이나 많으며 오리 농장마다 거의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 부화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이곳 대만에는 보다 널리 보급되어 있고 개구향에만 7군데가 있습니다. 오리 농장의 젊은 주인은 3,000평 정도의 농지는 임대를 주고 오리 사육과 부화 그리고 양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리는 3,600마리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동화 시설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거의 혼자 일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굳이 도시로 나갈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사흘에 한 번씩 알을 수집해 부화시키는데 부화는 사나흘 걸리며 새끼는 합작사라고 하는 전문 도매상에 판매해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도와주는 이곳의 농해와 합작사라는 검질 같은 조직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든 이러한 조직의 도움으로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연못의 반을 나눠 한쪽은 오리 사육을 하고 한쪽은 양어장어로 사용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现在养鸭这个工作已经比以前进步很多了。饲料现在已经都采用合成饲料，它鸭子所需要的成分，我们现在从工厂购回来的饲料，它已经可以得到。只要是情况再增加这鸭子它的蛋白质、只要的成分就可以了。这个我们销路方面现在有一个承销合作社，它现在已经慢慢上了一个轨道。本身这个是受政府农委会它的辅导建立的。现在只要我们把这个种鸭，它经过我们的蛋收集之后，放到这个自己加工的孵化器里面产生小鸭，然后交给这个合作社，他就帮我们把这个鸭子卖出去，然后把这个货款收回来，一切都变得比以前更方便、更好了。在管理鸭子这方面，现在都比以前采用比较机械化、比较电子化，包括它的室温，我们也现在以机器的方式来增加它的流动性，来空调设备。然后这个水也是一样，都是慢慢以这个自动化的，整个技术现在都已经提升很多。 차를 타고 농촌 지역을 지나다 보면 적당한 수영장 규모의 이런 오리 사육장이나 양어장이 가끔 눈에 띄는데 경작 농업 소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복합영농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처럼 나무의 한 일이 소득이 높다고 소문나면 너도나도 덤벼서 한꺼번에 실패하는 예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의 공업화와 농해소득의 향상입니다. 대만 정부는 산업화 추세에 따른 인농 현상과 농업 수입 감소 때문에 농촌 지역에 공장을 많이 세웠습니다. 농업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가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고도화된 산업시설이 아닌 이런 돗자리 공장을 비롯해서 완구류 제조나 민예품, 단순한 목재 가공 등을 만드는 공장을 마을마다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주민 고용과 소득 증대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용 돗자리를 생산한 이 공장은 기계 정비사를 제외하고는 작업인원 거의가 30, 40대의 농촌 주부였으며 모두 2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벼농사로 바쁜 2달을 빼고는 1년 중 나머지 10달 정도를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장에 다니며 수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하루 8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33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이 공장의 작업 환경은 나쁜 편이었지만 남편의 농업과 농업의 소득까지 합하면 많은 소득을 올리는 편이고 따라서 농촌 지역에 건설된 이런 공장의 농가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은 그리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공장 주인은 주인대로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도시공장의 단순한 이전으로 농촌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가공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농해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농가 역시 전형적인 디귿자형 가옥에 예 없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부부 그리고 3자녀 등 6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가는 농업소득 외에 시설 재배용 자재의 변형 제작을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며 마당에는 새 파이프 등이 여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어느 집을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집 한가운데 사당을 차려놓고 조상의 위패를 모십니다. 공자와 관음장, 조상 등의 영정이 이곳에 모셔지는데 불교, 유교, 도교 등이 뒤섞인 토착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농해소득을 올리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我全部都是经营农业手头，因为我有做这个硕树栽培，刚才在田边那边去露营那个，那个寿司呢，那个是投资比较高，但是回收的利益相当高，相当高。
但是这个栽培的技术点比较高，技术性比较深一点。最后一句再说一下。哎，这个这个寿司栽培的这个技术上比较深了，这个作物的栽培方面呢技术上比较深，但是这个投资比较大，回收好，回收比较好，所以我不必靠这个农业外的收入。 인터뷰에 응한 진영삼 씨 농업소득은 벼농사 소득과 미나리 재배 소득인데 1,500평의 시설 하우스에 검정 비닐의 차양 시설을 한 것은 성장업자 병충해 방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미나리를, 겨울에는 참외 종류인 양향과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합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대만 농민은 농업 수입뿐 아니라 농촌 공장의 일시적 취업이나 시설 재배 자재 변형과 같은 작업을 통해서 농해 수입으로 생활해가고 있습니다. 농해 소득 중에서 농촌 내에서의 농해 수입에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 지역에 취업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대만의 한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주로 농해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농가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고 아들은 하루는 회사 일을 하고 하루는 농사 일을 하면서 아버님을 도우면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 규모는 2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딸과 며느리는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을 돕고 있는데 그래서 농해 수입을 주 소득원으로 해서 살고 있는 농가인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입 중에서 농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李世强，你们家的所得一个月所得当中，农业以外所得多少钱？农业以外的话哈，差不多每个月平均10万块，10万块。 대만 동부 10만 원. 따님께서는 아주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이러한 남자한테 시집을 갈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陈小姐，你的女朋友们希不希望跟农业人结婚？我的朋友，他们意见大部分都是差不多，因为他们也是要有农业啊，还有本身都是。 因为就是有农业啊，包括在先生也在公司上班这样子。因为农业比较不会赚钱啊，也是要兼顾两样都要兼顾这样子。 친구들도 농업도 하면서 회사 다니는 남자와 결혼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좋아하고 그래서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정말 그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뭐 공장도 다니고 이런 겸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역으로서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과연 진짜 있는 것인지 도시로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城市的生活比较舒服，我觉得，其实这样子，你的意思怎么样？你的感觉？对，城市生活是比较好，可是我觉得农村农村就是比较有乡土味啊，比较有人情味这样子啊。都市的里面的东西呀，像我们农村也是都有，只是他们生活水准比较高啊，然后我们乡下是比较有人情味啊，比较有乡土味这样子。 도시생활과 마찬가지로 같이 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고 또 자기 출생이 농촌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자기 농촌 생활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은 농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시 지역에 출퇴근 취업하여 얻는 농해소득의 비중이 큰 편인데 물론 전체 가족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해소득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로 이런 대가족이 생활하기엔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생활 수준도 보통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대만에서도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교통의 발달로 농사일도 조금씩 하면서 도시 지역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대만의 자연 환경은 대체적으로 농사에 합당합니다. 아열대의 고온다습한 기후가 농작물 재배에 적당해서 주곡인 쌀을 비롯한 각종 채소와 첨가물을 풍부하게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대만 농업의 튼튼한 기초는 그런 자연적 조건 위에 농민들이 성실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정책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2천만 인구 가운데 농업 인구는 18.5%인 400만 명에 불과하며 호당 경지 면적은 1.2헥타르에 불과해서 우리의 1.1헥타르와 비슷합니다. 이런 좁은 경지 면적으로 60년대 초에는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지만 80년대 초에 들어서서는 농업소득이 4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예소득입니다. 오늘의 대만 농업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만은 1949년 농업에 의해 공업을 육성하고 공업에 의해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기본 정책을 채택해서 농지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충격을 우려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된 농지개혁은 첫째로는 지주의 소작료를 인하시켰고 두 번째 조치로는 농민들이 정부 땅을 매입하도록 해서 자작농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정부가 지주의 농지를 사들여서는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작농을 거의 없앴는데 전체적으로 대만의 농업은 민생주의를 기초로 부의 균등과 토지 활용의 극대화로 아직까지 안정된 농업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농민 조직의 역할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따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농협과 같은 조직인 농회에서는 특히 농산물 유통에 있어 생산 농민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농민 조직인 농회는 계획적인 농산물 수급과 수급 조절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농협와는 별도로 생산 합작사나 과체 합작사 등 다른 조직이 있고 이것들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운송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 수집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때문에 중간 상인이 농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통하지가 않고 농민이 자신의 생산 농산물을 팔아보려고 이리저리 시장을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대만에서의 양도는 품종 개량과 사육 방법 개선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육 기간이 종래 11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으며 매년 약 1,100만 마리를 생산해내 대만 제1위 축산물로 되었습니다. 대만의 양도는 각 농가의 부업 형태가 아니라 기업 형태나 마을 공동으로 사육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취재진이 방문한 이 양돈 농가는 현재 1,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0마리 정도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판매는 역시 농회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新销方法如何？私下，怎么样？是不是专门销供销农会哈，农会啦哈，分销到市场啊。 농회를 통해서 전문 판매 기관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장에 갖다 파는 거는 없는 거예요. 有没有你们自己是不是？都给那个农会应销的。 전부 다 농회를 통해서 대량 판매한다고. 이런 규모의 양돈장을 부부 2사람과 고용인 1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간식용으로 주는 오리알이 색다른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20kg 한 마리에 50만 원 정도를 받으며 한 달 판매 소득만 1,5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장 경영도 어떤 배경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순수 농민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기가 앞서 몇 차례 설명한 농회입니다. 이 개구향 농회는 농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면단위 행정기관인 셈입니다. 농회는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협동조합 조직으로 전국에 304개소가 있으며 그 밑으로 5천여 개소의 리단위 분회가 운영돼 농촌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농회에는 각 농가 수입의 60%가 적립금으로 몰리고 또 농산물의 판매 대금이 몰려 농민 모두가 당좌구자를 개설하고 있고 농회에 돈이 많으니까 구워 쓰기도 쉬워서 예를 들어 농기계를 살 때면 연리 4 내지 5%로 100%까지 융자해 줍니다. 매년 농회 대표가 모여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데 이곳 개구향의 농회 회원은 3,200명으로 개구향 전체 가구주의 4분의 3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이사와 상무등 농회 간부는 모두 선거로 선출하며 정부 관리는 농회 간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我们溪口乡农会啊，关于这个内部的组织啊，可以分成6部分。一部分就是信用部，第2部分就是供销部，第3部分就是推广部，第4部分就是保险部，第5部分就是总务股，第6部分就是会计股。我们农会一共有6个部门。 그리고 농회에서 그 마을 단위로 하부 조직을 많이 조직하고 있는데 그 하부 조직의 상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我们农会的推广股啊，有3个部门。第1个部门就是农事班，第2个部门就是市建会，第3个部门就是妇女班。那么现在我们农会啊，农事班呢、一共有67班，1092人。我们的市建会一共有38班，一共有687人。妇女一共有37班，会员一共有673人。这个是我们推广股负责推广我们农会的业务的这个组织。 설명과 같은 농회의 하부 조직을 살펴보기 위해 관내의 한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돗자리를 짜는 데 필요한 인초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인초연구 작업반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초연구 작업반은 개구향에만 5군데가 있으며 취재진이 찾은 자림촌의 연구 작업반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동 회의를 거쳐 수입과 직결시켜 나간다는 것인데 차트에 쓰여진 글씨가 약간 전시 효과적이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회의 진행 모습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자 모두가 노년층이어서 여기에서도 젊은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작업반에 의해 각 촌마다 농사반, 부녀반, 사회치반 등 소조 조직이 있어서 농업 전반에 관한 지도 사업을 펴고 있고 이들 조직처럼 많지는 않지만 농업기과에 따른 공동 작업반이 조직돼 있어 농번기의 농작업을 기계를 이용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림촌에서 재배하고 있는 인초는 작물의 특성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수확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좋다고 해서 재배 면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회에서 이런 조직을 통해 재배 상황을 파악하고 재배 면적을 조정합니다. 벼농사의 경우에도 생산 과잉에 대비하여 휴경제도를 실시하며 해당 농가의 벼를 경작하지 말도록 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상해 줍니다. 이러한 농해 하부 조직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산과 판매가 농가에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으며 중간상을 배제한 유통체계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개구향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수도 대북으로 향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가이현 개구향이 대만을 대표하는 시범적인 농업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겠지만 대만의 농업정책이 바로 농민을 위해 시행되고 있고 농민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북의 새벽입니다. 농산물을 싣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트럭이 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트럭의 화물 적재량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간단히 수속을 끝내면 곧바로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북 농산물 운송 판매 회사에서 운영하는 과채시장입니다. 이곳 시장은 6구역으로 나뉘어져 경매되는데 하루 1,500 내지 1,600톤 정도의 농산물이 수집되며 그중 채소가 1,000톤, 첨가물이 500~600톤을 차지합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 경매가 계속되는데 하루 500~600건 정도를 치릅니다. 앞의 과채시장에서 소개됐던 것처럼 합작사나 농회를 통해 공동 운송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출하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동 운송 판매는 유통 단계를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자는 뜻으로 지난 197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구조의 후진성, 중간상의 폭리,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오는 폭락과 폭동의 되풀이로 결국은 생산자가 주로 피해를 봐온 우리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시장의 농산물 구입도 실수요자인 소상인이나 상점 주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50명의 운반공이 하는 농산물 하역과 운반 작업 방법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경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시장입니다. 오늘의 대만 경제를 이루어놓은 밑바탕에는 이렇게 새벽부터 분주히 뛰고 있는 농민들의 힘이 튼튼하게 깔려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또 경매시장 한가운데에는 중앙통제시설이 있어서 이곳에서의 농산물 유통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TV 모니터를 이용한 경매 상황 파악과 함께 시장 내부의 감시 기능도 하고 있어서 농산물 유통 체계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那么这个我们这里的供应呢，供应的这个形态呢，大概呢我们有4个来源。那么第一个呢，就是从共同营销来供货的。那么共同营销的来源呢，第一个就是农会啦。那么第二个呢是合作农场呢，或是农业合作社。第三个呢就是青果合作社。那么还有少部分呢，就是贸易商呢在进口水果或蔬菜。那么这个是我们这个供货的这个来源是这个情形。 여기는 대북시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슈퍼마켓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상품과 함께 농산물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농산물 시장에서 직접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농산물 운송 판매 회사에서는 과채시장의 경매에 의해 직영사업으로 농산물 집화와 포장을 해서 이와 같은 6개 슈퍼마켓에 공급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안정에 가능한 한의 많은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는데 정부의 모든 농정이 1차적으로 생산자를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농업행정의 최고기관인 행정원 농업위원회를 찾아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我们目前的情况是，对某一些产品
有保证价格，像水稻，像部分的作物，像玉米、黄豆这类的东西还有一些作物，我们是推行契约的价格，让加工的人和农民之间订立一个契约的价格但是大部分的农产品，像水果和蔬菜，都是由市场来决定价格。至于说未来的政策的方向，我们还是注重市场的运作，但是对某一些产品，如果它的竞争力差，它对农民的所得影响很大，政府仍然会采取措施，或者是给他们保证价格，或者是其他的方式予以协助。 농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사업 목적을 지닌 중국 농민은행입니다. 대만에서의 농업 운영은 정부와 농회 그리고 이 농민은행과 같은 농업 관련 은행이 맡고 있는데 농민은행, 토지은행, 합작금고 등의 농업 관련 은행이 농업 총 대출의 60% 이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은행은 지난 1976년에 설립돼 전국적으로 44개의 지점망을 갖고 있으며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의 분야에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고 있고 대만 전체 농업 대출의 24%를 차지합니다. 이자율은 비교적 낮고 대출 기간은 대개 15년이며 대출 대상 농가의 영농 계획, 시장 조사, 그리고 대출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해서 대출해 줍니다. 대출 자금의 상환율은 매우 높아서 우리처럼 빚으로 남지는 않고 있으며 대출 자금의 상환을 현물로도 받아주는 것이 특이합니다. 中国农民银行是中央政府指定的农业专业银行，那么主要任务呢，就是提供农渔民需要的农业、林业、畜牧等等的资金的融资，作为农民银行的主要任务。我们的农民呢，台湾的农民呢，可能比工商业的话，他的生活水准呢，可能比较低一点。但是呢，因为这个台湾回归中国以后，我们的收入呢，农民的收入比以前增加很多，所以他们的生活啊，比以前已经改进了很多。比方说，每一家的农家大概有电视机啦、洗衣机啦这种设备，或者是他的农村的农宅啊，全部改为非常现代化的环境。 국립대만대학입니다. 고도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내의 농업 관련 연구소나 실험소가 농업 정책 결정이나 방향 그리고 농사기술 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캠퍼스 한 군데에는 농업 진열관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어서 대만대학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꼭 농업 전공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장차 사회에 나가 나라의 주역이 될 지성인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처해 있는 농업 실상을 이해시키고 나아가 내일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따라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한 지금 공업의 발전을 다시 농업의 발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我们现在农业一方面的生产，主要是要靠技术，有时候希望能够要让农民采用新的技术。在我们国家，我们有大学、有实验场所，我做了很多的新的研究。但这新的研究，我们希望能够让农民能够实际来采用。在采用的过程，现在我们是透过农业推广的方式，把这一些研究出来的结果，怎么样能够利用大众的媒介，像电视、广播、新闻的媒介，告诉农民。我们还有透过我们的农会，透过政府的行政系统，
编印很多农业推广的诗刊，把研究的结果介绍给农民。那另一方面呢，我们有很强烈的这个很好的一个推广的体系，让农民他能够去接受这个系统。我们有组织各种的研究班，像农事研究班、世建会的这个加速研究班，让这些人他们可以定期把推广员告诉他们的一个新的技术，在应用上遭遇到什么的困难，他们可以互相来做交换，互相来切磋，所以他们一般在应用上呢，可以说都可以能够提高他们的产量，来提高他们的品质，把卖得好的价钱来改善了他农民的生活。 대만이 아직 흔들리지 않는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읍 단위 이상의 도시에만 있는 농기계 판매와 수리센터가 농촌 마을 바로 옆으로 연쇄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다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아무 때라도 곧바로 찾아와서 수리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농약과 비료 판매와 같은 상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쇄 상가 형태를 취하며 마을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인 농촌 마을에는 간이공원과 노인정, 타가소 등의 공동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1층은 공동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공동 작업실이나 주택, 그리고 3, 4층은 주거용으로만 활용하는 이른바 농촌형 아파트 건립도 이채로 왔는데, 이런 시범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건축 비용의 10% 정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과 함께 각계의 모금으로 충당된다고 합니다. 농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가장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강제성 없이 자의에 따라 가입합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이 의료보험은 지금은 한 달에 2,100원의 보험료를 내며 진료 시에는 진료비를 일체 내지 않습니다. 진료비의 70%는 정부 부담이고 보험료는 농민 모두가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하며 한의원에서도 혜택을 받습니다. 就是说，在工业化的过程当中，农民同胞的收入是比较少一点，而政府来讲是针对不同的收入，应该要有不同的关怀方式。所以政府在这一次的当中，在保费方面，农民只负担30%，政府负担了70%。主要的原因就是基于传统农民同胞对国家的贡献跟他收入少的缘故。那么这个情况底下，让农民有更多的钱来做其他的开支，那这个就是真正的所谓在保险跟福利两者共有的情况底下，来到使得他们活得更愉快。 그러나 이러한 농촌 위주의 배려나 혜택이 있다고 해서 농촌의 얼굴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만 농촌의 현실을 특히 좋은 점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봤지만 적지 않은 고민거리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름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처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대만의 주요 신문은 이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과 비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연일 기사화시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농촌은 포기하되 농민은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한다는 이농 불이촌 정책과 농가 수익 증대를 위한 농촌의 공업화 정책으로 농민의 영농 의욕을 애써 북돋우려 하고 있지만 산업화와 무역 전쟁 속에서 농민의 이해는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 물결 속에서 자구책을 찾으려는 400만 농민들은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농정으로의 전환을 높은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영농 주역이어야 할 젊은이는 그들대로 결코 농촌에 정착하려 하지 않습니다. 농업교육을 전담하는 전국의 26개 고급 농공직업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농업계 학과의 입학 지원율이 공업계보다 월등히 떨어지며 졸업 후에도 영농인이 되기보다는 농업 관련 업체에서 봉급 생활자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보다 심각하진 않지만 농촌 청소년의 도시 진출 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좁은 땅이지만 1인당 GNP 6,000불이라는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나라. 그러나 그 풍요로움 속에 감춰져 있는 대만 농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화와 농업화가 계속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는 이제 대만의 수도인 타이페이시에 서 있습니다. 타이페이시는 대도시답게 아주 화려하고 번잡합니다. 대만은 특이한 정치적인 환경 하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비교적 빈부격차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결국 농촌 경제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시사철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연적인 혜택에 앞서서 농민들의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농업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만 농촌은 지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농업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 그리고 국내외 시장 변화, 특히 애국 농산물 수입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또 낮은 투자 수익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대만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 농촌과 우리 농촌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농촌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